덕분에 낙엽만 우수수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호환 마마보다 무섭다는 탈모, 예방과 관리는 물론 치료 방법까지 김주용 탈모 전문 의사와 함께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탈모 전문 의사 선생님을 뵈면 이 질문 꼭 하고 싶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탈모 있으신가요? 네, 저 탈모 있습니다. 약도 네. 매일같이 먹고 있고요. 앞쪽에 일부는 모발 이식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헤어라인이 거의 완벽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뭐 탈모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방과 대책, 치료에 있어서는 거의 최전선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걱정 없으실 것 같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요즘처럼 이렇게 간절기가 되면요. 특히 또 가을철이 되면 평상시에 비해서 머리카락이 유독 많이 빠지는 거를 저희가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 이유가 또 있을까요? 사실 이제 계절성 환절기 탈모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1년 중에 환절기 탈모가 가장 심한 건 가을, 그다음이 봄, 그다음이 여름, 겨울에는 거의 환절기 탈모가 없습니다. 네. 물론 이제 가을철에 이미 한 번 싹 다 빠졌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겨울철에 다시 빠질 게 없기도 하지만 가을철에 환절기 휴지기 탈모가 가장 심한 이유는 여름철에 저희가 혹사당했지 않습니까? 두피와 모발이. 뜨거웠죠. 그렇죠. 그래서 두피가 건조해지고 마모가 되고 하다 보니까 한 번 걸러줘야겠다 싶은 거죠. 그리고 겨울엔 햇빛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잖아요. 그 동물들 털갈이 언제 제일 많이 하죠? 가을입니다. 가을에. 그래서 낙엽이 떨어지는 것도 가을이고 인간들은 저희의 그 가지치기도 해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몸이 느낄 때 인체에서 가장 불필요한 장기를 머리카락으로 인지한답니다. 그래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뽑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을철에 휴지기 탈모가 제일 심하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햇빛이 적어지니까 이제 멜라토닌이 수면을 취하는 것도 도움을 주지만 아무래도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또 빠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탈모의 원인이 계절적인 이슈도 있지만 탈모를 유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 유전으로 인한 탈모는 어느 정도 발생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만약 이게 유전이라면 우리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원장님? 사실 탈모의 90%는 유전 탈모입니다만 유전 탈모가 발생하는 빈도수를 보면 대략 한 15%에서 20%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어떤 가족력은 탈모 유전이 강해서 90%의 가족에서 탈모가 생기기도 하고 어느 가족은 5% 미만이라기도 하니 저희가 예측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빨리 발견할수록 치료 효과도 좋고 그다음에 그 이후의 예방 단계도 빨리 저희가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자주 확인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특히 이제 차후에 알려드리겠지만 여성 탈모는 조기 발견이 안 되는 게 앞쪽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위쪽만 가늘어지다 보니까 맞아요. 남들이 얘기해 주지 않으면 본인이 자가 인지를 못하는데 만약에 남자분은 M자 탈모가 가장 많으시거든요. 그러면은 매일같이 아침에 거울을 보고 꾸미고 있는데 머리카락이 밀렸단 말이죠. 뭔가 허전한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또 M자 탈모는 빠르게 빠지는 유형이라서 이미 발견했을 땐 늦은 겁니다. 그래서 남성분들 그래도 빨리 좀 발견하실 수 있고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조기 발견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집안 내에 탈모가 있으시면 탈모 전문 병원을 찾아서 제가 탈모가 있을까요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확인하는 또 다른 방법, 거울을 보는 거 외에는 만져보는 겁니다. 만져보는 거요? 만져보면요, 이 가느다란 머리카락이 더 가늘게 느껴집니다. 유독 가늘다 하면? 그래서 뒷머리는 유전적으로 탈모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 뒷머리를 만져보고 윗머리를 만져보면 소리도 적게 납니다. 소리가요? 네, 바스락거리고 덜 바스락거리고 어. 그리고 더 가늘어지면 아예 소리가 안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기하네요. 자가 진단을 하는 좋은 방법은 그냥 시간 날 때마다 만져봐도 충분히 아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1년에 한 번씩 사진 촬영을 똑같은 곳에서 하셔서 작년의 내 모습과 올해 내 모습에 차이가 있으면 탈모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미리 진단해보는 습관이 제일 그렇죠. 중요할 것 제일 같네요. 유전 이외에도 질병이라든지 환경, 호르몬 이렇게 탈모를 불러오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텐데요. 탈모의 주범 원인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저희가 접하는 탈모의 90%는 유전에 의한 것입니다. 남성분뿐만 아니라 여성분들도 대부분의 유전 탈모로 일찍 시작되는 탈모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데요.
여성분들의 탈모 중에서 또 다른 문제는 완경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성 호르몬이 확 줄어들다 보니까 탈모는 남성 호르몬과의 그 연관성이 되게 강한데 그대로 있는 남성 호르몬의 역할이 줄어든 여성 호르몬 때문에 힘이 세진 거죠. 가만히 있었는데도. 그러면은 완경기 이후에는 여성분들의 머리카락이 급속도로 가늘어지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일찍 시작된 탈모는 역시 유전이고요. 근데 탈모 요인이 있어도 탈모가 꼭 발견되는 건 아닌데 보통 질병에 의해서라고 하면은 호르몬의 변화를 일으키는 질병이 대표적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의 변화를 주는 질환 혹은 여성분에게는 특이적으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해서 남성 호르몬이 갑자기 분비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탈모를 겪을 땐 가족력을 확인을 하기도 하지만 호르몬 검사, 혈액 검사를 통해서 다른 질병 유무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요, 이게 유독 가리라 그런지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 같다라는 분들이 정말 주변에 많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탈모의 증상인지도 궁금한 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머리카락을 만져봤을 때 바스락거리는지 얇은지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도 하셨는데 이게 초기 증상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해 주신 거고요. 가장 저희가 염려스러워하는 유전 탈모는 회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빠지기보단 가늘어지는 게 우선입니다. 아, 네. 그런데 말씀하신 가을철 탈모 혹은 영양분 부족 다이어트 탈모, 스트레스에 의한 스트레스 탈모 등등은 일시적이고요. 빠집니다. 가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빠집니다. 그래서 나의 머리숱이 줄어든 이유가 개수가 줄어든 것이면 염려를 조금 덜 하셔도 돼요. 일시적으로 빠졌다가 6개월 이내에 돌아오는 또 산후 탈모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 같지 않은데 내 머리숱이 왜 줄었지? 하면은 그게 가장 무서운 유전 탈모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혹시 내가 탈모 초기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자가 진단 방법이 또 있을까요? 네, 사실 남성분들은 앞 M자가 코너가 살짝 올라가는 것부터 시작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거울을 보시면 아실 수 있고요. 여성분들은 앞머리가 가늘어지는 게 아니라 윗머리가 가늘어지므로 거울을 조금 위쪽으로 보신다거나 사진을 찍어 보신다거나 혹은 가족분들에게 문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사실 뭐 가족력이 있어야만 탈모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가족력이 없어도 그 유전자 재조합에 의해서 내성돼 있던 게 발현됨으로써 저에게 탈모가 시작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집안 내에 탈모가 없다 그래서 내가 탈모로부터 자유롭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영구적으로 회복이 없는 유전 탈모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빠지는 휴지기 탈모인지를 구분하시는 것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뭐 비듬이 많아졌다거나 피지가 많아졌다 혹은 피지와 기름기로 인해서 가렵다던가 혹은 머리카락이 가늘어서 두피가 번들거린다거나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고요. 뜻밖의 동통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네. 두피가 아파요. 마치 모자를 한 5시간 이상 쓰시면 지끈지끈 두통이 아니라 두피가 아프시잖아요. 모자를 안 쓰셨는데도 생기는 동통이 중요한 탈모의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비듬이 많아지거나 피지가 늘거나 이런 것들이 있던데요. 또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네, 사실 되게 가렵겠죠. 아, 네. 네, 말씀하신 피지가 늘었고 비듬이 늘었다는 건 두피 건강, 두피의 장벽이 무너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염증을 의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탈모가 생기면 두피염이 생기는데 두피염을 치료한다고 탈모가 치료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탈모 샴푸가 잘못된 인식으로 오랜 동안 히트를 쳤었다가 한 몇 년 전에 식약처에서 과대 광고라고 경고를 줘서 그 다음에는 또 그런 부분이 많이 사라졌죠. 네. 그래서 두피 건강이 나빠지는 것이 탈모의 한 증상에 되게 중요한 지표가 되고요. 그리고 동통을 느끼는 것 등등의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내가 언젠가 보았던, 내가 들었던 이게 탈모인가 싶을 때는 탈모 전문 의사와 반드시 상담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사실 뭐 탈모가 발생한 후에 병원을 찾게 되면 주사나 약물 등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탈모 치료 빠르면 빠른 게 좋겠지만 언제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발견한 순간부터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까도 저희가 말씀 나눈 게 있었는데 방송 전에 말씀 나눈 게 있었잖아요. 아직은 약 먹을 때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셨는데 탈모약은 치료제이기보다는 예방제에 가까워서
시작되기 전에 드시는 게 제일 좋죠. 가족력이 있다면 탈모약을 시작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저희 집안에도 가족력이 있어서 저희 아이들은 2차 성징이 끝나면, 그러니까 사춘기가 끝나면 바로 탈모약을 먹일 거거든요. 아, 벌써부터요? 그래서 탈모네 하면 이미 늦은 거고 약 복용은 개선보다는 유지를 위한 것이므로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치료는 발견 당시, 그리고 약은 남자는 이제 인증받은 약이 있기 때문에 내가 탈모일 것 같으면은 2차 성징이 끝난 이후부터 복용하는 걸 권고하고요. 여성분에게는 아직까지는 전문 의약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사 치료, 탈모 치료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주사 치료가 오직 가능한 의료적인 처치이므로 내가 탈모다 싶으면 주사 치료를 받으시는 게 권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탈모가 진행되는 분들도 보면은 이 탈모 형태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뭐 어떤 분은 M자, 어떤 분은 O자, 굉장히 다양한데 이 탈모 유형에 따라서 관리 방법도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원장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남성에게 가장 먼저 발견되는 게 M자인데요. M자는 초기부터 빠지는 유형이라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진행되는 것에 대한 신호라고 생각하시고 탈모약 복용을 바로 시작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사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주사 치료는 보통 M자보다 헤어라인 쪽보다는 전두부 정수리 가마 쪽에 도움이 되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모약이 탈모를 멈추는 게 아니라 늦추는 것이므로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탈모는 다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솜털화돼서 더 이상 두피를 가리는 역할을 못할 때에는 모발 이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O자형이라고 하는데 이 O자형이라는 게 특이하게 헤어라인이 유지가 되고 대신에 전두부 정수리 가마에 광범위한 면적의 동시다발적으로 탈모가 진행되다 보니까 약 복용은 필수이고요. 그다음에 주사 치료를 겸할 수 있는데 역시나 최종적으로 머리카락이 너무 가늘어서 두피를 못 가리면 모발 이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U자형이 가장 심한 탈모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네. 라인도 없어지고 전두부 정수리 가마까지, 그러니까 역U자가 되겠죠. 뒤에서 보면 U자고 앞에서 보면 역U자가 되는데 진행은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막을 수는 없다 보니까 약물 치료도 하고 주사 치료도 하겠으나 일란성 쌍둥이 테스트를 했을 때 보면 약을 드시고 탈모 치료를 하는 한 분과, 근데 일란성 쌍둥이는 복제 인간이니까 대조군으로 전혀 치료를 안 하신 분을 보면 5년, 10년은 큰 차이가 있는데 30년 후는 똑같이 대머리시더라고요. 결국엔 답이 정해져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치료 접근도 탈모라는 게 유전적으로 머리카락의 노화가 빨리 온 것이므로 저희가 어떠한 노력을 해도 노화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 진행을 하는 것을 알고 접근하신다면 거기에 솔루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복합형이 있고 원형 탈모 가장 가깝죠. 원형 탈모는 면역저하 때문에 많이 생긴다 생각하시죠? 스트레스를 받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아무래도 머리카락으로 가는 영양분을 줄여주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데 이것은 치료는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도 할 수 있고 아주 심한 원형 탈모는 전신의 채모가 다 빠지거든요. 네. 심지어 원형도 아니에요. 네모도 있고 세모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면역 치료를 하셔야 되는 특이사항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심각한 사회적인 사망 선고라는 여성 탈모는 약도 없고 딱히 막기도 힘듭니다. 유일하게 이제 주사 치료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의 현재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고, 근데 개선을 위해서는 오직 모발 이식밖에 없다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엔 모발 이식을 할 수밖에 없는데 탈모 치료의 골든 타임 또는 이 모발 이식의 적절한 타이밍도 있을까요? 탈모 치료의 골든 타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지금입니다. 늦출 필요가 없으시고요. 모든 탈모에 관련된 치료는 예방적인 것이므로 나중에 내일은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 남은 여생 중에 머리카락 상태는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하셔야 됩니다. 사실 모발 이식이 시작을 할 때는 탈모에 대한 개선을 위한 한 가지 방편으로 시작을 했으나 요즘은 탈모가 전혀 없는 분들이 자기의 수치를 늘리기 위한 미용적인 차원으로도 접근을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다만 이제 수술의 난이도가 높아서 정말 오랜 동안 그 수술만을 한 분을 찾아야 되는 또 다른 추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탈모 치료는 지금 당장이고요. 모발 이식도 원하실 때. 왜냐하면 예전에는 모발 이식이 완전 민머리이신
경제적 여유가 있으신 40, 50대 분을 하시다 보니까 그것부터 출발한 게 있었거든요. 요즘은 그렇지 않아서 원하실 때 하시는 게 결국은 골든타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모발 이식을 받은 분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고 하던데요. 모발 이식 후의 변화, 짧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Someone wrote this song before, and I could tell you where it's from. Before 7362551, but my mind at ease. Please just 영상을 보니까요, 확실히 모발 이식 후에 풍성해진 걸 느낄 수가 네, 있는데 맞습니다. 이처럼 변화된 모습을 보고 나면 관심이 훨씬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모발 이식 전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수술이다 보니까 실패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그리고 재수술이라는 거는 되돌이킬 수 없는 모낭은 이미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모낭을 채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병원 선택, 의료진 선택이 제일 중요하고요. 채취 방법에 따라서 칼을 대느냐 안 대느냐 혹은 비용에 따라 달라지고요. 머리를 깎느냐 안 깎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의료진, 병원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지난주 방송에서 탈모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서 참여를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양한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탈모에 대한 오해와 진실 좀 스피디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탈모 샴푸 효과가 있습니까? 탈모 샴푸 효과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탈모가 생기면 두피 건강이 안 좋아져서 탈모 샴푸를 쓰면 두피 건강이 좋아지니까 탈모가 개선된 것처럼 착각하시는데요. 탈모는 두피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낭에서 일어납니다. 샴푸가 모낭에 도달하면 저희 죽습니다. 쇼크사합니다. 네.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할아버지는 탈모, 아버지는 아닌데 저는 탈모일까요? 맞으면 O, 틀리면 X. O일 수도 있고 X일 수도 있습니다. 반반이군요. 네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탈모를 해서 제가 탈모인 건 당연히 유전인 걸 알고 계시는데 집안 내에 탈모가 전혀 없어도 제가 탈모인 것도 유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택하지 않은 모든 것은 성격 빼놓고 외모 등은 다 유전입니다. 아, 네. 네, 그렇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검은 콩, 검은 쌀, 흑임자 같은 이런 검은 음식을 먹으면 탈모에 좋다. 맞으면 O, 틀리면 X. 요건 X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검은 콩만 잘 드셔서 머리가 나는 분이 있으셨는데 그런 분은 제 13년 커리어에 한 분, 두 분 뵀거든요. 그래서 탈모에 대해서는 남자분은 탈모 약을 드셔야 되고요. 여성분은 주사 치료부터 접근하셔야지 민간요법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개선 효과를 기대하시고 정식 치료를 안 받으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원형 탈모 주사를 맞았는데 또 생길 수 있나요? 예, 생길 수 있습니다. 원형 탈모는 증상 완화이지 완치가 아니라고 보고요. 사실 원형 탈모는 생기는 분만 생겨요. 우리가 스트레스 없는 사람 없잖아요. 네. 근데 스트레스 때문이 원인인 게 거의 맞긴 한데 원형 탈모는 뭐 다발성이 됐던 생겼다가 없어졌다 생기는 꼭 생기는 분들만 생겨서 다시 생길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아내가 임신 계획 중이라면 탈모 치료제를 중단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이야기가 나온 게 생쥐 실험을 했습니다. 제약회사에서. 생쥐가 네. 이제 포유류잖아요. 인간의 포유류다 보니까 가장 작은 개체로 실험을 했는데 과다 용량을 만약에 투여를 하면은 기형생쥐가 태어난 것 때문에 인간에게 과다 노출이 되면 기형아가 태어날까 봐 그러는 모양인데 산술적으로 절대 기형아 태어날 만큼의 저희가 과다 섭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내분과 아이들은 머리 없는 아빠와 남편을 싫어하시니까 꼭 약 드십시오. 알겠습니다. 탈모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탈모 탈출 솔루션 타임입니다. 네, 모발 관리를 위해서 두피 마사지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두피 마사지도 아무렇게나 막 하면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원장님. 그래서 원장님께서 직접 촬영을 하셨다라고 하는데요. 두피 네. 마사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영상 보면서 네.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두피 마사지라는 거는 두피의 혈류량을 늘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탈모가 생기면 아무래도 모낭으로
지원되는 혈류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 원인과 결과가 바뀐 것이긴 한데요. 혈류량이 줄어서 탈모가 생긴 게 아니라 탈모가 생겨서 혈류량이 줄어든 것이긴 한데 혈류량을 늘리면 아무래도 완화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영상은 저희가 좀 더 빠르게 스피디하게 좀 운동감 있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뭐 관자놀이의 혈류도 중요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목덜미 쪽에 아무래도 두피로 올라가는 가장 중요한 혈류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 혈류에 이완을 해주면 두피로 올라가는 혈류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가정하에 네, 목부터 마사지를 해주시고 탈모가 일어나고 있는 네, 전두부, 정수리 가마 그리고 건강하게 유지함이 필요한 측두부와 후두부의 네, 두피까지도 촘촘하게 꼼꼼하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네, 두피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게 머리뿐만 아니라 이 목덜미까지 한다는 게 좀 인상 네, 깊은데요. 목덜미에서부터 시작하셔야 진정한 의미의 두피 마사지에 네.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머리카락이 막 자라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한 모발 관리를 위해서 그래도 좋은 음식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탈모의 대부분은 유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뜻밖의 다이어트 혹은 잘못된 식이 습관에 의해서 탈모가 더 조장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연어가 좋을 수 있고요. 오메가3가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시금치는 다양한 비타민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 역시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계란은 어떠세요? 딱 알다시피 저희 단백질 덩어리잖아요. 네. 머리카락의 80%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형성돼 있다 보니 당연히 단백질 도움이 될 거고요. 아몬드 같은 경우는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도움이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고구마는 당근과 같이 베타카로틴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다양한 영양소 골고루 잘 챙겨 먹어야 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탈모 예방을 위해서 평소에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습관들 저희가 화면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네, 탈모 예방하는 습관입니다. 머리카락 잡아당기지 않기, 샴푸 중에 빗질하지 않기, 미지근한 물로 머리 감기, 헤어 드라이 사용 시 뜨거운 바람 멀리하기, 목덜미에서 두피까지 마사지와 스트레칭하기,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하기,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하기입니다. 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탈모 예방은 물론 우리 삶의 질도 높일 수 있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김주용 탈모 전문가 의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는요. 가을철 불청객, 호흡기 질환에 대해 살펴봅니다. KTV 라이브 유튜브와 건강 365 코너 댓글란에 질문 주시면 전문의와 함께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